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축구팬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15년 만에 역사적인 기환, 세계 최강팀 바르셀로나가 한국을 찾습니다. 2025년 7월 31일 FC 서울과의 대결. 이번 방안에 더욱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BBQ 앱에서 주문하고 행운권 응모하면 3만 장의 티켓뿐만 아니라 황홀 반마리 등 다양한 사이드까지 100% 꽝 없이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TV 컨텐츠 영상 댓글을 통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를 써주세요. 총 20명을 추첨해 바르셀로나 경기 티켓을 드립니다. 이번 방안에서 최고의 멤버를 꾸릴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11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주안 가르시아입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의 골모는 슈테겐의 시즌 초 부상으로 은퇴했던 슈체트니가 한 달 만에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해 무난한 활약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앞두고 바르사 골키퍼 시스템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2025년 6월 18일 바르사는 지난 시즌 라리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에스파뇰의 주안 가르시아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시즌 리그 14위였는데 에스파뇰이 51실점을 기록했음에도 가르시아는 지난 시즌 라리가 올해의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2001년생으로 매우 젊은 골키퍼이고 바르셀로나의 골키퍼들이 모두 30대를 넘긴 상황에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년간 바르셀로나의 안방을 책임졌던 슈테겐이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쥘 쿤데입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오른쪽 수비의 한 축이자 바르셀로나 팬들이 사랑하는 수비수인 쥘 쿤데는 2024-2025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61경기에 출전, 21번의 무실점에 기여했는데 놀라운 건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오가며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해 플릭 감독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코파델레이 결승 레알전에서 극장 결승골을 성공시켰으니 바르사 팬들이 아낄 수밖에 없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 결승전을 위해서 쿤데는 한 경기 쉬었는데 무려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꿀맛 같은 휴식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활동량과 빌드업 능력으로 바르셀로나의 공수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고 있는 쿤데는 지난 시즌 라리가 최고의 오른쪽 풀백으로 공격 포인트도 12개나 해낸 점은 오른쪽의 야말과 좋은 시너지를 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벤치에 쿤데를 백업할 만한 선수가 없어 너무 많은 경기를 뛴 점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즌 쿤데는 또 쉴 틈 없이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알레한드로 발데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인 라마시아 출신의 발데 성장이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 시즌 비아레알의 카르도나가 리그 최고 레벨의 레프트백 활약을 선보였지만 발데는 그보다 한 수 위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바르셀로나의 조르디 알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윙어처럼 드리블을 치고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공격에 큰 기여를 한 발데는 수비적으로 많은 발전을 지난 시즌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에 쿤데와 야말이 보여준 합처럼 발데 또한 왼쪽에 하피냐와 찰떡 호흡을 보여줬는데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이 특히 탁월했습니다. 발데에게 아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국대에 뽑힐 수밖에 없는 실력자지만 데라푸엔테 감독은 첼시의 쿠쿠렐라를 좀 더 선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파우 쿠바르시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팀 라마시아가 배출한 초특급 유망주인 쿠바르시는 2024년 1월 1군 데뷔전을 치른 뒤 빠르게 1군에 안착했고 지난 시즌 주전 수비수로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만 18세에 벌써 거함의 주전이 된 것이었죠. 든든했던 아라우오의 폼 저하, 크리스텐센의 누리몸 기질의 부상으로 쿠바르시는 바르셀로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경기 흐름을 읽는 탁월한 안목, 볼을 빼앗는 능력과 수비 라인 컨트롤, 안정적인 빌드업까지 도무지 어린 나이라고 믿기 힘든 모습을 지난 시즌 보여줬습니다. 감독이 사비 에르난데스에서 플릭으로 바뀌면서 빌드업 관여가 줄긴 했지만 현대 센터백으로 작을 수 있는 184cm라는 키로 수많은 장신 공격수들을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이니고 마르티네스입니다. 어린 쿠바르시가 경험이 부족하고 성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니고가 바르사 수비의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면서 안정감을 줬습니다. 지난 시즌 이니고는 회춘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왜 이니고가 베테랑인지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시즌 막바지가 되며 체력 이슈가 발생해 실점이 올라가긴 했지만 쿠바르시와 함께 든든한 수비 라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1991년생의 노장이 중심을 잡고 수비 라인을 맞춰주었습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좋은 패스 루트를 개척해 리그 5도움을 기록한 것도 포인트.
포인트. 다만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의 나이 때문에 언제 폼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다행히 에릭 가르시아가 지난 시즌 여러 포지션에서 환상적인 땜빵을 해줬고 센터백까지 빈자리를 잘 메워주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페드리입니다. 언뜻 보면 페드리가 바르셀로나 유스인 라마시아 출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16세 라스팔마스 1군에 데뷔해 2020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후 약 5년 가까이 통산 200경기를 넘게 뛰었고 동라인 메시가 뛰던 경기 수를 능가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고 벌써 바르사 통산 26골 21도움을 기록해 차기 이니에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78억이었던 페드리의 이적료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한 복덩이는 없을 것입니다. 중원에서 페드리는 날렵한 몸놀림과 반박자 빠른 탈압박을 선보였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과 수비 가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방한 경기에서 한국 팬들은 그의 실제 경기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에는 프랭키 더용입니다. 이보다 바르셀로나에 충성을 다하는 선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더용 이야기입니다. 2019년 아약스를 챔스 4강에 올려놨던 더용은 2019년 여름 총액 1350억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 합류했습니다. 이적 직후부터 다재다능함을 발휘하며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잡은 더용은 부스케츠의 후계자로 한껏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터집니다. 코로나 시절 재정난에 직면하는 바르사는 선수들에게 주는 주급을 삭감 혹은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더용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작 더용은 주급에 걸맞는 활약을 못한다고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2022년엔 맨유 이적설이 크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때도 더용은 팀에 끝까지 남겠다고 충성을 맹세했고 잔류한 뒤 팀 우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난 시즌도 전반기에 부상에 시달렸지만 후반기 다시 기량을 끌어올린 더용. 공격적인 스탯을 많이 쌓는 포지션이 아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는 중원의 한 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드필더는 다니 올모입니다. 실력만큼은 확실한 선수지만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날린 올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19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전통적인 10번 롤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 세컨 톱처럼 뛰었던 올모는 다음 시즌 베스트 11이냐고 묻는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그라운드 밖에 머문 시간이 더 길었고 최근 바르사가 골키퍼 주안 가르시아 영입 후에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니코 영입을 협상 중인 것이 확인되었고 니코 본인도 바르사 행을 매우 열망하고 있기에 많은 공신력 높은 기자들은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니코 윌리엄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하피냐가 지금 올모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하피냐입니다.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던 하피냐에게 2025년은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오기 전 비토리아, 스타드렌 등 상대적 약팀으로 평가되었던 구단에서 뛰다 2022년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11골 3도움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2022년 하피냐가 바르사 유니폼을 입을 때 그에게 거는 기대치보다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한 바르사가 돈을 이렇게 또 쓴다고 팬들의 비난을 받는 이슈가 더 컸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때 분명 하피냐가 강등권 팀을 혼자 캐리하며 11골을 찍어냈기 때문에 바르사랑 강팀의 지원이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예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까지 처참한 경기력의 하피냐는 온갖 욕을 먹으며 방출설에 시달립니다. 그의 반전은 2024년 챔스 무대였습니다. 이때 활약이 기폭제가 되었고 플릭 감독이 부임하자 하피냐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특히 지난 시즌 57경기 34골 22도움을 장렬하며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죠. 바르셀로나 유일의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를 이번 방안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라민 야말입니다. 포스트 메시 시대에서 현존 가장 천재성이 돋보이는 어린 공격수라고 평가받는 야말은 이제 등번호 10번을 다음 시즌 받을 것입니다. 특히 야말의 생일인 7월 13일 날 10번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세계 최고의 몸값을 기록한 선수는 은바페도 홀란드도 아니었습니다. 야말은 이들보다 300억 높은 가치인
3,143억의 엄청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라마시아에서 성장한 뒤 2022-23 시즌 데뷔한 그는 지난 시즌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55경기에서 18골, 25도움을 몰아쳤고 얼마 전 바르셀로나와 6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17살 때 야말의 퍼포먼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팀 선배 메시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지금보다 몇 년 뒤가 더 맞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보상과 폼 조화 없이 유지 또는 발전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바르셀로나의 방한 경기는 야말을 한국 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차세대 축구 왕제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공격수에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폴란드를 가장 대표하는 선수인 레반도프스키는 37살임에도 지난 시즌 킬리안 음바페와 라리가 득점왕 경쟁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을 거치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했던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건 2022년으로 이적료는 600억에 달했습니다. 34살에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공격수로 따지면 이미 전성기를 훌쩍 지나버린 때였고 역대 바르셀로나 공격수 중 이 나이에 주전 공격수로 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도 33살에 아틀레티코로 이적을 해야 했던 걸 보면 공격수에게 노쇠화는 치명적인 에이징 커브를 뜻합니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3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꾸준하게 득점을 올렸고 마침내 올해 바르사 소속 100골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시즌만 52경기에서 42득점, 3도움을 기록해 플릭 감독의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했죠. 연계보다 득점에 집중하고 수비수와 경합을 해줘 주변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르사는 대치자를 찾아야 하지만 지난 시즌 활약상으로 볼 때 다음 시즌까지는 그래도 레비의 모습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